예,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구면좌표를 이용해서 삼중적분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장방형인 문제 한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장방형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또 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두 문제를 경우별로 해서 두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을 한번 볼까요? 단위 공, 그 단위 공을 볼이란 뜻으로 B라고 썼어요. B를 x, y, z들의 모임인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1 이하다라는 식을 갖는 그런 점 전체의 집합. 당연히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그런 구의 안쪽 전체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이지요. 예, 이 B라는 영역에서 트리플 인티그럴 B 위에서 이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의 2분의 3승 이것의 적분 dv 이 값을 계산해라 그랬어요. 자, 금방 얘기한 것처럼 B라는 이 공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이 되는 그 구의 안쪽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구면좌표를 사용했을 때 장방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좌표 세 개가 모두 상수 범위로 적분 영역이 설정이 되겠죠. 장방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그런 구가 있을 텐데 그 구의 안쪽 부분 전체예요. 이만큼 이걸 B다 이렇게 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삼중적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삼중적분을 계산하는데 구면좌표를 쓸 거니까 좌표를 로우 그리고 세타, 파이 이런 값의 범위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로우라는 부분은 우선 가장 안쪽에 둘 거니까 장방형이든 장방형이 아니든 이렇게 체크를 해 보셔야 장방형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로우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세요. 로우는 역시 원점에서의 거리를 표시하는 값이니까 원점에 있을 때가 0이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그 값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로우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라는 것은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로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로우가 증가할 때 이 영역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은 여기 원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0이죠. 가장 나중에 이 영역을 뚫고 나가는 부분은 이 바깥쪽에 있는 9가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화살표를 적분 영역 전체에서 움직여 보셔야 그래야 이 값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설정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화살표를 움직여 볼까요? 어쨌든 시작은 0, 원점이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가는 부분은 9를 뚫고 나가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여도 원점부터 9까지, 원점부터 9까지 이렇게 설정이 되니까 로우의 값은 0에서 시작하는 거죠. 모든 화살표가 원점에서 시작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가장 나중에 뚫고 나가는 부분은 9예요. 이 9의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1.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이 되는 9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구면좌표를 써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앞에서 연습한 대로 로우의 제곱이죠. 로우 제곱이 1이다라는 거니까 로우는 하고 풀어내면 1이죠. 로우는 원점에서의 거리니까 0보다 큰 쪽의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는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해서 로우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9의 식은 구면좌표로 쓰면 로우는 1 이렇게 되니까 로우는 1까지 설정이 되겠죠.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파이와 세타를 설정하시면 돼요. 이 영역 안에서 파이가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해 보면 됩니다. 파이는 Z축 양의 방향에서 회전에 내려온 각을 파이라고 줬으니까 이 적분 영역 안에 Z축 양의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돼요.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Z축 양의 방향은
phi가 0인 점들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phi가 가장 클 때 값은 여기 Z축 음의 방향에 점이 있을 때죠. 근데 Z축 음의 방향에 있을 때는 이렇게 회전해 내려온 각이니까 phi라는 값은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phi는 0부터 파이까지 전체가 다 있어요. 이 영역 안에. 그렇죠? 예, 여기 0이고요. XY 평면으로 이만큼 내려오면 여기서는 phi가 90도 내려왔으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예, 이렇게 더 내려왔다면 더 큰 각일 거고 더 내려오면 phi가 더 큰 각이고 그렇죠? 해서 phi는 0부터 파이까지가 다 있습니다. 이 영역 안에. 그래서 phi는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세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역 안에 있는 점을 XY 평면에 수직 사형해요. 그때 수직 사형된 이 점하고 원점이 연결된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회전한 각을 세타라고 놨으니까 X축 양의 방향에 점들이 있죠. 이 영역 안에. 그렇다면 세타가 0인 곳이 있고요. 마찬가지 Y축 양의 방향으로 갔다 그러면 예, 세타가 2분의 파이죠. 세타가 2분의 파이인 것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X축 음의 방향은 세타가 파이가 되는 곳이죠. 이 영역 안에 다 있습니다. Y축 음의 방향, 예, 이 영역 안에 다 있는데 세타가 2분의 3파이인 곳이죠.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올 수 있으니까 세타는 2파이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이제 다 설정이 됐죠. 예, 확인해 보니까 전부 로우도 세타도 파이도 전부 상수 범위로 설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방형이다라는 것이 체크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범위 설정이 됐으니까 이제 적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트리플 인티그럴 BW에서 2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의 2분의 3승 그렇죠? dv는 가장 안쪽에 로우를 둘 거고요. 로우는 0부터 1까지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파이를 두겠습니다. 파이는 0부터 파이까지 다 있고요. 세타 가장 바깥쪽에 둘 텐데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적분할 피적분 함수 말고 자코비안의 절대값을 곱해서 예,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코비안 절대값이 구면좌표에서는 로우 제곱 사인 파이였어요. 그래서 로우 제곱 사인 파이를 따로 하나 곱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바꿉니다. 2의 하는 건 놔두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조금 전에도 확인했듯이 로우 제곱이죠. 로우 제곱이라고 바꾸고 그렇다면 그것의 2분의 3승이니까 로우 제곱의 2분의 3승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제 계산하면 돼요. 제곱하고 2분의 1승은 예, 상쇄돼서 없어지고요. 그렇다면 2의 로우 3승 하는 값이 남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의 피적분 함수는 2의 로우 3승 곱하기 로우 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리고 적분 순서는 d로우, d파이, d세타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범위는 바깥쪽의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두 번째 파이는 0부터 파이까지, 가장 안쪽의 로우는 0부터 1까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반복 적분을 가장 안쪽 것부터 예, 순서대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가장 안쪽 로우로 적분할 거예요. 로우만 변수 취급, 나머진 상수 취급. 그러면 사인 파이는 상수 취급해서 그냥 곱하면 되고요. 2의 로우 3승과 로우 제곱 곱한 것을 로우로 적분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지수함수가 있으니까 이 모양을 그대로 놔두고 미분해서 이 개수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런데 2의 로우 3승 하는 걸 미분하면 2의 로우 3승 그대로 쓰고 로우 3승 다시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는데 미분하면 3로우 제곱이죠. 그 미분해서 곱한 값이 로우 제곱만 되게 상수를 조정하면 되겠죠. 3로우 제곱이 곱해지면서 로우 제곱만 남아야 되니까 앞에 3분의 1이 곱해져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시함수는 3분의 2의 로우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사인 파이가 곱해진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럼 로우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니까 이제 적용하면 됩니다. 로우는 0부터 1까지. 그러면 로우의 1 대입한 값에서 로우의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1 대입하면 3승에도 1이니까 2의 1승. 그렇죠? 0 대입하면 3승에도 0이니까 2의 0승. 그렇죠? 근데 2의 0승은 1이지요.
2의 1승은 2고요. 그래서 이 대입한 값은 2 마이너스 1 하고 앞에 곱해진 3분의 1 해서 3분의 2 마이너스 1 거기다가 sin 파이가 곱해진 거죠. 그렇다면 여기 3분의 2 마이너스 1은 상수니까 이제 적분기호 밖으로 가장 앞쪽으로 내보내고 나머지 sin 파이 된 것을 d 파이, d 세타 순서대로 적분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값 3분의 2 마이너스 1은 적분기호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남는 거 sin 파이를 이제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는 적분하는 것은 sin 파이를 0부터 파이까지 d 파이 적분하고 결과 내고 그 결과를 바깥쪽에 세타로 0부터 2파이까지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바깥쪽에 0부터 2파이까지 세타로 적분하는 그건 그대로 놔두고 안쪽에 0부터 파이까지 sin 파이를 적분하는 것은 0부터 파이까지 사인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한 것의 2배가 되겠죠. 그렇죠? 해서 2배의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파이, d 파이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공식에서 연습한 대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는 특별한 이 구간이 생겼으니까 사인의 1승을 적분한 거죠. 사인의 1승 적분하면 값은 1이다. 공식으로 알고 있죠? 자, 그럼 계산할 게 없네요. 2 곱했으니까 안쪽 결과는 2가 되겠어요. 그렇죠? 해서 2 나가서 이렇게 곱해지면 3분의 2, 2-1하고 남는 적분은 이제 0부터 2파이까지 1 d세타만 남았죠. 1을 정적분했으니까 구간의 길이죠. 구간의 길이는 2파이에서 0을 빼준 거니까 값이 2파이가 됐죠. 그렇죠? 해서 2파이 적분 결과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전체는 이렇게 곱한 값이니까 다 곱하면 3분의 4파이 곱하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결론을 줄 수 있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장방형이 아닌 그런 형태의 적분을 하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볼까요? 구면좌표를 이용해서 원뿔면 z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 위에 있고 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z 이렇게 이식을 갖는 구면 안쪽에 있는 그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삼중적분을 이용하는 거죠. 구면좌표라는 건 삼중적분이니까 삼중적분을 이용해서 어떤 영역의 부피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영역 E의 부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삼중적분을 이용하면 트리플 인티그럴 이 부피를 구하려는 이 영역 E에서 1이라는 함수를 삼중적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영역을 그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이 구면을 한번 그려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 z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완전제곱으로 고치기 위해서 이걸 넘깁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z가 0이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z제곱 마이너스 z니까 완전제곱으로 z제곱과 마이너스 z를 얻으려면 z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해야 그 항을 2차 항, 1차 항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z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하면 z제곱을 얻을 수 있고 마이너스 z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상수 부분 제곱한 플러스 4분의 1을 더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넘어가서 0이 되었으니까 이것하고 같아지려면 오른쪽에 4분의 1을 또 더해줘야 같게 되겠죠. 그래서 조작하면 결국 이 값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4분의 1이다 라는 거고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것은 9의 식이죠. 그러면 9의 중심은 여기는 x에서 0을 뺐으니까 중심의 x좌표는 0이고 여기도 y에서 0을 뺀 것을 제곱한 거니까 중심의 y좌표는 0이고 여긴 z-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중심의 z성분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반지름은 2분의 1을 제곱한 거니까
반지름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를 그리면 이 구는 중심이 Z축상에 있어요. Z축상에 0,0,2분의 1 이만큼을 2분의 1이라고 할까요? 이 점이 중심이죠. 그리고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인데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2분의 1이라면 아래쪽으로는 0을 지나야 되겠죠. 위에는 1을 지나야 되겠죠. 해서 2분의 1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원점을 지나가는 이런 구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 구의 식이 바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구는 그려놨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 원뿔면을 그려봐야 되는데 원뿔면은 Z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생겼죠. 예, 이것은 등위 곡선 가지고 그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Z에다 K를 대입하면 이렇게 등위 곡선의 식은 K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죠. 제곱해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K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을 XY 평면의 수직 사용하면 이건 원의 식인데 어떤 원의 식이냐? 중심이 원점이 되고 반지름은 K가 되는 그런 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위 곡선 Z축으로 K만큼 올라갔을 때 반지름 K가 되는 원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 9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 9의 중심까지 올라가면 2분의 1까지 Z축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때 생기는 이 원뿔면에 이 원이 등위 곡선이 되는 이 원이 반지름이 2분의 1 되는 그렇죠? 그런 원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9에 여기 중심이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이 원이 9에서 제일 큰 원, 그레이트 서클, 대원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 콘이라는 것도 이 9의 적도 부분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 반지름 2분의 1이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콘은 이렇게 원점에서 이렇게 이 구면의 적도를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콘이죠.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Z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생긴 콘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는 이 원뿔면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아래쪽은 치워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 구면 안쪽에 있다, 안쪽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빗금으로 표현하는 이 부분이지요. 원추면 위에, 구면 안쪽. 그렇죠? 마치 아이스크림 콘처럼 생겼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역이 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때 이 영역에서 이제 이 영역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구면좌표를 사용한 삼중적분 가지고 계산할 거니까 이 영역에서 1을 삼중적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선 이 바깥쪽 부분을 우리가 구면좌표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 구면을 이것을 우리가 구면좌표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 z하고 같다라는 건데 구면좌표를 이용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 로우 제곱이죠. 그렇죠? 그리고 z는 구면좌표로 표현하면 로우 곱하기 코사인 파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양변을 로우로 나눕니다. 그럼 여기 로우 하나 없어졌고 제곱이니까 여기는 하나 남았죠. 그러면 남는 식은 로우는 코사인 파이죠. 그러니까 이 구의 식은 로우는 코사인 파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삼중적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가장 안쪽에 로우를 놓을 거니까 로우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봐야 돼요. 로우가 증가하는 방향. 그렇죠? 이 적분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원점이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은 여기 아이스크림 부분. 그렇죠? 예, 여기 코는 과자 역할을 한다고 하면 되고 여기 구는 그 위에 얹어진 이 아이스크림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스크림 부분, 이 구 부분이에요. 그 구의 구면좌표를 가지고 만든 방정식은 로우는 코사인 파이. 그러니까 로우는 0부터 코사인 파이까지. 그렇죠? 화살표를 움직여 봅니다. 항상 로우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가 적분 영역을 원점에서 뚫고 가장 나중에 아이스크림을 뚫고 나와요. 그렇죠? 어떻게 움직여도 원점에서 아이스크림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로우는 범위가 0에서 로우는 코사인 파이까지. 그렇죠? 예, 이렇게 범위 설정이 됐고요. 파이는 이렇게 Z축 양의 방향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파이가 0인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Z축 양의 방향에서 이렇게 회전해 내려온 각이니까 가장 많이 회전해 내려온 것은 여기 과자 부분에 있을 때가 가장 많이 회전해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과자 부분은 파이가 얼마나 될까? 이 각이 얼마나 될까라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 각은 여기 높이가 2분의 1일 때 그때 여기 적도 부분을 보세요. 반지름이 2분의 1 되는 그런 원이 생겼어요. 그레이트 서클, 적도 부분.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직각삼각형인데 여기 이 변이 2분의 1, 이쪽 변도 2분의 1. 예, 두 개의 변이 1대 1 비율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1대 1 비율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요 각이라는 것은 45도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는 가장 클 때 여기 이 과자 부분, 예, 과자 부분에서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파이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범위 설정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타는 이 영역에 있는 것을 이렇게 XY 평면에 수직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점을 원점하고 연결했을 때 그때 이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에서 회전하는 각을 세타라고 놨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수직 사용해 보세요. 이 적도 부분이 제일 큰 원을 만들고 있으니까 적도 부분이 만들어내는 이 원판,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원판에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세타가 0인 곳, X축 양의 방향도 있고 세타가 2분의 파이인 곳, Y축 양의 방향도 있고 세타가 파이인 곳, X축 음의 방향도 생기고 세타가 2분의 3파이인 곳, Y축 음의 방향도 생기고 이렇게 계속 회전해 가니까 한 바퀴 돌면 세타가 2파이까지 다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모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로우와 세타와 파이의 범위를 다 설정을 했습니다. 이대로 놓고 1이라는 함수를 삼중적분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입체의 부피는 이 입체 위에서 1이라는 함수를 삼중적분할 텐데 구면좌표를 쓰자. 그렇죠? 그래서 가장 안쪽에 로우를 둘 건데 로우의 범위는 0부터 코사인 파이까지고 그 다음 파이를 둘 텐데 파이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고 가장 바깥쪽에 세타를 둘 텐데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다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적분할 함수는 1이다. 그렇죠?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적분할 함수에 곱해야 되는 값, 자코비안 절대값, 로우 제곱 사인 파이를 곱해서 적분해주면 되겠죠. 다 됐죠? 예, 이제 적분이 설정됐으니까 이제 그대로 계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안쪽 적분부터 계산할 거예요. 로우로 적분이고요. 로우만 변수고요. 사인 파이 곱해진 건 상수 취급. 그렇다면 우리가 적분할 것은 로우 제곱밖에 없어요. 그렇죠? 로우 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로우 3승, 거기 상수 역할을 하는 사인 파이 곱하고 로우의 범위 설정된 대로 적용합니다. 0부터 코사인 파이까지. 그렇죠? 로우에다가 코사인 파이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빼줄 텐데 0 대입하면 3승에도 0이니까 곱해진 건 0이죠. 그럼 계산할 게 없죠. 코사인 파이를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의 3승이 됐죠. 계산된 값은 3분의 1 곱하기 코사인 3승 파이 곱하기 사인 파이. 그렇죠? 이 결과를 이제 바깥쪽 두 적분 계산하면 됩니다. 파이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고 그렇죠? 계산할까요? 여기 곱해진 3분의 1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내보내고요. 남는 것만 적분하면 되는데 여기 안쪽 적분 파이를 가지고 먼저 적분할 텐데 코사인 3승 파이, 사인 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코사인을 치환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3승 하는 거니까 t의 3승 모양을 적분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3승 모양이니까 적분하면 4분의 코사인의 4승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걸 미분해서 여기 곱해지는 게 사인 파이가 되도록 개수만 조절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원시 함수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코사인 4승 파이라는 걸 미분해 볼까요? 4 나가서 곱해질 거고요. 그럼 4분의 하는 것하고 약분이 돼서 없어질 거고요. 그러면 4는 없어졌고
3승만 남을 거고요. 코사인 3승 남았는데 코사인 미분에 곱해야 되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러면 사인만 남아야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사인만 남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그렇죠? 해서 원시 함수는 마이너스 4분의 코사인 4승 파입니다. 자, 그럼 다 적분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범위를 대입하면 파이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됐죠? 결과 계산하고 바깥쪽 0부터 2파이까지 세타로 적분해주면 끝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안쪽 거 파이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빼줄 거예요. 그렇죠? 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코사인 4승 4분의 파이. 그렇죠? 그런데 코사인 4분의 파이 하는 값은 2분의 루트 2. 다시 얘기하면 루트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4승하면 코사인 4승 4분의 파이. 그러면 루트 2분의 1을 4승한 거죠. 그러니까 제곱하면 2분의 1이니까 또 제곱했으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요걸 대입하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0 대입한 값을 뺄 겁니다. 0 대입한 값 뺄 거니까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플러스로 될 거고요. 코사인 0, 1이죠. 그럼 4승에도 1이죠. 해서 여기는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4분의 1을 전체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 예, 이렇게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1에서 4분의 1을 빼주면 4분의 3이니까 전체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계산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의 값은 예, 여기 앞에 3분의 1이 상수로 곱해져 있었으니까 다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 4분의 1, 4분의 3 다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다 곱하면 되고 마지막에 계산해야 되는 적분이 하나 남았죠. 인티그럴 0부터 2파이까지 1 d세타. 1을 적분했으니까 구간의 길이고 이 값은 2파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2파이까지 다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기 3분의 하고 3하고 상쇄돼서 없어졌어요. 그렇죠? 여기 4하고 2하고 상쇄되면 여기 분모에 2만 남았어요. 그럼 2, 4, 8이니까 전체의 값은 8분의 파이다. 예,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수업은 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기말 시험이고요. 예, 그리고 기말 시험은 예,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 마찬가지로 대면 시험으로 칩니다. 그래서 강의실 2개로 분반해서 시험을 치게 될 거고요. 예, 아마도 중간 시험 때 그 시험 치려던 그 강의실하고 똑같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을 나눌 테니까 그냥 중간 시험 때 봤던 예, 그 강의실 그대로 오시면 되고 만약에 그 강의실이 없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예, 제가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번 학기 수업은 모두 마쳤고요. 예, 준비 잘 하셔서 예, 기말 시험 잘 치시고 그리고 방학 재미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